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86만 명으로 올해는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척추나 관절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다를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사회생활 및 여가나 취미를 즐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에 겪기 쉬운 퇴행성 관절염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저희 병원에도 관절염에 대한 치료나 예방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실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치료법입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게 통증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통증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기능장애로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진행 정도에 따라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비맥,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 방법 등이 있는데요. 연골은 꾸준히 관리하고 최대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본인의 연골을 잘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더 이상 연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골 마모가 심해져 뼈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마지막 단계의 치료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수술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잘 몰라 망설이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 상담을 다 하시고 수술 예약까지 했다가 며칠 뒤에 너무 무섭다고 취소하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팁을 드리려고 해요. 수술을 고민하시거나 망설이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 첫째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 4기, 말기일 때인데요. 4기란 건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거의 완전히 맞닿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있어도 잠을 잘 때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심하고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등 어떤 걸 받아도 아무런 호전이 없을 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통증이 심하다의 기준은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를 말하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 치환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개선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죠. 엑스레이 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4기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수술하실 필요가 없으니 혹시나 수술을 강요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병원도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천천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하는 것도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20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는 70세 전후에 수술 받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전까지는 다른 비수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술 시기를 놓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관절염은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증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안 아프고 쉽잖아요. 그러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 통증을 느끼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관절이 굳어가고 움직이는 범위와 그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수술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를 방치하시면 결국에는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도 않고 완전히 굽혀지지도 않고 그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한다고 해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따라서 적절한 수술 시기를 알고 늦지 않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무릎 아픈 지 오래됐지만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거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 수술 중 결과가 가장 좋은 수술이다.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는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 수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전체 의학 수술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술법 중 하나라고 인정받을 만큼 결과가 좋은 수술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90% 이상이 통증 완화를 경험했고 수술 15년 뒤에도 85%의 환자가 호전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호전을 보이는 수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은 극심한 통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희망인 셈이죠. 그러니 수술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적기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인공관절 치환술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부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감염입니다. 수술 중 감염은 전체 환자 중 0.4에서 2%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데요.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실을 멸균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수술실에 멸균 시스템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우주복 형태의 멸균 수술복을 입고 수술하는 것도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술하는 의사의 실력과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의사의 수술 경험과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험이 많은 것보다는 수술 경과와 예후가 좋은지도 반드시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병원 후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잘 읽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술 후 재활 관리는 철저하게. 사실 수술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활인데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재활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도 현저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재활은 수술 후 회복을 더 빠르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수술 부위의 기능적 측면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재활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좋습니다. 재활 치료는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들을 통해 서서히 각도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수술 부위라고 움직이는 걸 겁먹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성노가병원에서는 각 치료 전문가들이 환자분의 수술 경과와 관절의 가동 범위에 맞게 1:1 집중 재활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수술 이후 초반에는 전문적인 관리로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그때는 집에서 스스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고민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앉을 때도 방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를 한다거나 무릎이 심하게 굽혀지는 자세가 일반적이에요. 이런 자세들은 꼭 개선하시고 수술 후에도 주의해 주셔야 새로운 인공관절도 건강하게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실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수술을 할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이 수술을 해야 할 때 등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